안녕하십니까, 박승수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왜 세종특별자치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라는 의미와 그리고 효과, 그리고 완공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두 번째는 대전 지하철 1호선 반성역에서부터 정부종합청사까지 지하철이 건설됩니다. 그러면 여기 신설이 어디에 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중교통이 BRT 체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빠른 SBRT 체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특별자치시 5-1 생활권 내에 조성이 되고, 면적은 274만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83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 총 사업비는 1조 4,87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스마트시티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도시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똑똑한 도시를 말하며,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를 조성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개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이곳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전기 공유차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시와 스마트시티의 차이를 보게 되면, 기존 도시에서는 일어나게 되면 기상정보,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찾게 되지만, 스마트시티에서는 스마트홈에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현재 교통상황에 맞는 최적의 교통수단을 제공받게 됩니다. 출근 때는 기존의 도시에서는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이 정체가 되고 시간 낭비가 심하고 공기의 질이 나쁜데, 스마트시티에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드론 택시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공유 경제가 활성화돼서 공유 사무실, 공유 자동차, 공유 주택, 공유 자전거 등 스마트시티에서는 도시공간과 자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기존 도시에서는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스마트시티에서는 식사를 하고 무인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매할 때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구매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가 완성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통, 공유 경제 기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로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운전을 하지 않고 출근 때 자율주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운전석 뒷자리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다음은 공유 경제. 공유 오피스, 공유 자율주행 택시, 공유 자전거, 공유 사무실 등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 기사가 없는 공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전. 지진, 화재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하고 즉각 대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스마트 홈에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분석하고 즉각 대응을 하게 됩니다. 119로 전화를 한다든가 즉시 화재를 불이 난 부분을 화재를 진압하겠죠. 다음은 지능형 CCTV. 공공지역 안전유지를 위해 이상 상황을 지능형 CCTV가 감지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없고 치안이 완벽한 도시가 되겠죠. 다음은 스마트 가로등. 도시의 LED 조명을 통해 에너지가 절감하고 무선 인터넷 방송 CCTV 기능 구현한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새벽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가로등은 감지를 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겠죠. 119로 통보를 하고 병원에 통보를 하겠죠. 그리고 병원에 제 신상 정보하고 지병이 있다라고 하면 의료 정보를 제공을 하겠죠. 다음은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에너지 자체 생산, 에너지 소비, 감소, 에너지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무엇인가? 패시브 하우스란 첨단 단열 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고,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하우스를 얘기합니다. 그 에너지는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음은 제로 에너지 단지 AMI. 스마트 시티는 2023년도 말에 완공되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최첨단 명품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입니다. 대전 1호선 반석역에서부터 정부종합청사역까지 지하철이 건설될 예정이며 반석역, 외삼역, 금남역, 세종터미널역, 나성역, 정부세종청사역까지 길이는 14km이며 지상은 4.6km, 지하는 9.4km로 건설될 예정이며 착공은 2025년, 완공은 2029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SBRT 체계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BRT라는 뜻이 무엇이냐? BRT라는 것은 간선급행버스 체계입니다. 그러면 SBRT는 뭐냐?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BRT가 한 단계 더 진화된 이 체계가 SBRT입니다. 그러면
SBRT하고 BRT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차로 처리 부분에서는 기존 BRT는 이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게 되면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SBRT는 전용 차로를 이용하고 우선 신호 체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복잡한 도심에서는 지하도라든가 고가도로를 통해서 정지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류장 부분입니다. 정류장은 기존에는 개방형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상당히 정류소에 있을 때도 덥겠죠. 그렇지만 이 SBRT는 폐쇄형 정류장으로 냉난방, 그리고 무선 인터넷 등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 환승 요금 체제가 운영이 되겠죠. 다음은 차량 부분입니다. 일반 BRT는 일반 차량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만 SBRT는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와 대용량 굴절버스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수평 승하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BRT는 수평 승하차가 불가였지만 SBRT는 수평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SBRT는 2024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첨단 정보통신을 통하여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공해가 없는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